실행력이 좋은 사람의 정의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1년, 일주일, 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워렌 버핏 등 이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존감은 7세에서 8세에 만들어진다고요. 불행히도 우리는 그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하죠.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높은 자존감을 만들고 쌓기 위해서는 만약 당신이 20대에서 40대라면 자존감이 높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야 합니다. 친구들을 보여주면 당신의 미래를 말해줄게 라는 말을 했듯이 당신은 여전히 어울리는 사람에 따라 당신의 어린 시절을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찾으세요. 그곳에 이미 그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롤모델은 어디에나 존재하죠. 그들은 많은 것을 성취해 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을 구하는 데 관심이 있고 좋은 이유로 돈을 쓴다면 가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롤모델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진 않을 거고 당신의 아파트나 집으로 찾아오지도 않고 먼저 말을 건네지도 않죠. 앞서 언급한 워렌 버핏이나 일론 머스크처럼 실행력이 좋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엄청난 갈망입니다. 더 나은 삶을 갈망하고 변화를 갈망하고 부모님이 주지 않은 강한 사랑을 갈망합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갈망해야 하고 아픔도 느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노력이 없으면 얻어지는 것도 없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부모님처럼 자라길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당신은 답을 알고 있지 않나요?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 그들은 완벽하지 않은 롤 모델이기 때문이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중에 당신 아이가 당신처럼 자라길 바라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본인만 알 거라 믿습니다. 실행력이 강한 사람은 말 그대로 정규직이죠. 아침에 일어나 이를 닦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일을 하죠. 더 나은 50년을 위해서 1년, 일주일, 24시간을 일을 합니다. 저는 항상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항상 한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갑자기 성공했기에 이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25년 넘게 코칭을 해오고 있고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지만 50년 동안 계속 이것을 해오고 있죠. 저는 50년과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똑같은 습관이죠. 하지만 저는 이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요.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은 모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지금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실행을 잘 하기 위해 희생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저는 일주일에 60시간은 아직도 일합니다. 그럼 35년 동안은 일을 안 해도 되죠. 세상은 변합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은 어떤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하지 않고 실행력이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한 어떠한 희생이 감수하는 것을 꺼리는 거죠. 저는 굴욕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고통을 잊고 아픔을 이겨내야 합니다. 가난한 젊은이들이 자신의 문제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방법론이 있다는 것을요. 제 말은 한때 가난하고 문제가 있다 해도 당신이 절실하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절실하게 원하느냐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역대 최고의 파이터 무하마드 알리는 15살 이후로 나는 최고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시합이 시작되기 전에 항상 같은 말입니다. 인생에서 이상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가능한 빨리 목표를 세우세요. 누가 당신을 좋아해 주기를 원하나요? 페이스북에서 싫어요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의 소식을 읽으면 속이 아파집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당신의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일할 때나 일하는 곳에서는
효율성과 책임성이 중요하죠. 저는 정말 남들이 뭐라 하던 신경 쓰지 않는 강연자입니다. 여기를 떠날 때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엄청 잘못한 겁니다. 저는 저를 좋아해 주기 바래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두 죽는다 해도 전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여러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죠. 오늘 워렌 버핏도 여러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자동차를 사지 않으면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해가 되나요? 일론 머스크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할까요? 우린 대답을 알죠. 아니요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과 어울리길 원해요. 집에 롤 모델이 서툴기 때문이죠. 저는 스티브 잡스를 잘 압니다. 일론 머스크도 알고 워렌 버핏도 알죠. 그들이 역경을 극복한 강한 사람들인 것도 알죠. 성공은 단서를 남깁니다. 지난 150년 동안 사업으로 가장 성공한 5명으로 불리죠. 그들은 모두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엄청 지독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신은 지금 어디쯤에 있나요? 당신이 성공하기 전에 성공을 연습하세요. 긍정 암시문을 이용하거나 자동차 딜러를 통해서 돈이 없을 때 저는 자동차 판매소에 가서 차에도 앉아보고 가죽 시트 냄새도 맡아보고 만져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그 시절 100만 달러의 집을 보러 갔었죠. 아내와 저는 그 집을 걷고 있었죠. 부동산 업자가 젊은 친구들 언제쯤 부모님이 오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구매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성공한 것을 연습해보는 겁니다.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그런 가게들을 가보세요. 그건 모두 가능하죠. 성공의 느낌을 느끼기 위해 노력했죠. 저는 여력이 되기 전에도 이런 비싼 양복을 입었습니다. 자존감은 높은 실행의 열쇠가 됩니다. 만약 우리 자신에 대해 기분이 좋아지면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우리가 주로 함께하는 5명은 우리가 누군지를 잘 나타냅니다. 세상에는 가장 전염성이 강한 것은 긍정적인 행동이 아니고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기하학적으로 자라기 때문이고 거래를 단절시키고 심지어 회사까지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역사상 가장 부자이면서 성공한 사업가죠.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부자 되는 방법은 가난해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원하는 것이 되려면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테드 터너는 몇 달 전 CNN에서 75주년 파티를 열었죠. 그는 몇 가지 말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CNN이 시작된 첫 10년은 소파에서 잠을 잤고 아파트도 못 구했다고 했어요. 빌 게이츠도 사무실에서 잤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사무실에서 잤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이제 이들은 엄청 부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저도 사무실에서 잤습니다. 모든 사람이 희생을 기꺼이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무실에서 자고 싶지 않거나 자녀를 더 좋은 학교로 보내길 원한다면, 엄마가 치매에 걸렸을 때 돌보고 싶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면 돈이 필요하죠. 열정을 가지고 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많은 허튼 소리를 없애주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대사처럼 꿈이 없다면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분석을 너무 많이 하는데요. 미래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분석을 하진 않아요. 잘 될지 말지 감정적으로 더 걱정하는데 그건 우리를 곤경에 빠뜨립니다. 완벽함은 마비와 같습니다. 엔지니어들에게 조립 라인을 맡긴다면 절대 차가 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계속 더 좋은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을 거예요. 일단 출시하세요. 인터넷의 장점은 결과가 즉각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를 줄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실수를 하지 않고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는 그들은 더 나아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실수에 익숙해지세요. 실패는 그저 테스트에 불과합니다. 측정되는 것은 성취됩니다. 측정을 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확신이 없기에 머뭇거립니다. 그냥 하세요. 잊어버리고 나아가세요. 그냥 시작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 적은 결코 없었죠. 젊은 시절 전투 보병 장교로서 배우는 것 중 하나는 시간은 생명을 소비한다는 것이었죠. 실수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결정하는 것이 쉬워졌어요. 바로 시간이 생명을 소비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세 가지의 후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투 훈련하는 장교였지만 참전하지 못한 것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엄마는 안 아파. 그러니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랬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목표를 충분히 높게 잡지 않은 겁니다. 제 아들의 축구를 놓친 것도 제 딸의 졸업식 파티에 못 간 것도 후회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죽는 날에 이야기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내, 아들에게 말할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았던 것들을 후회해. 할 수 있었는데, 하려고 했는데, 했어야 했는데. 저는 워라벨이 없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CEO, 잭 웰치는 그가 말하길 그는 워라벨 따위는 없다고 합니다. 일과 삶 사이에 도전만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결정한 대로 살아갈 뿐이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워라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아니에요. 세계적인 부자들은 아무도 워라벨을 안 하는데 왜 당신은 워라벨을 누리려고 하죠? 왜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릴 자격을 얻고 싶다면 열심히 일하세요. 제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빌딩에 들어가서 가장 나중에 나오라고. 제 딸이 그러더군요. 아빠, 그거는 관리인이 하는 거예요. 빌딩 청소 관리인. 저는 맞다고 대답했죠. 첫 회사에 들어간 지 5개월이 지난 뒤에 제 딸이 말하길 회사 사장이 이랬다고 하더군요. 저기 불 켜진 곳은 누구인가? 아, 켈리 페냐입니다. 바로 제 딸이죠. 뭐 하는데 새벽 5시에 출근한 거야? 그리고 그는 퇴근하며 또 누구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켈리 페냐입니다. 제 딸은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죠. 당신이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300통의 전화를 돌리고 거절당하세요. 하루에 300통이요. 하루에 20번 거절당하는 게 그게 무슨 큰 대수입니까? 당신은 곧 당신과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친구들을 보여주세요. 제가 당신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자존감은 7살 때 만들어집니다. 당신은 7살까지 누구랑 어울리나요? 부모님, 형제, 친척이죠. 그들이 자존감에 대해 뭘 알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친구들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미래를 알려줄 테니. 당신은 누구와 어울리나요? 당신은 누구와 놀죠? 빌 게이츠는 어울리지 않아요. 스티브 잡스는 놀지 않아요. 워렌 버핏도 놀지 않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놀러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계속 댈 수 있어요.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지금부터 20년, 30년 뒤에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요. 그리고 당장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월드 클래스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월드 클래스 코치에게 가야 합니다. 삶은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것처럼요. 2500년 전에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존감을 키우고 싶다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일론 머스크와 그와 비슷한 사람이 당신을 만나주진 않겠지만요. 저는 단호합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말했죠. 선생님은 올림픽 코치만큼 강경하십니다. 제가 금메달을 2개 땄을 때 그 코치만큼요. 이런 유형의 사람이 당신 인생에 필요한 겁니다. 항상 당신에게 동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요. 항상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겨우 26살밖에 안 됐잖아. 또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잖아. 이것들은 전부 헛소리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보세요. 30대에서 50대, 25년 전 누군가가 이 사람들에게 헛소리를 했죠.
지금 주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테이블 주위를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었습니까? 이런 거지 같은 곳에 있는 것보다요. 제가 이 자리를 떠날 때 그 누구라도 저를 좋게 본다면 저는 실패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실패한 거라고요. 당신 친구 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친구가 필요하면 가서 개나 한 마리 사세요. 저는 당신의 불쌍한 엉덩이를 움직이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 간에 말이죠. 첫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첫인상은 바로 당신 외모입니다. 저는 지금 제 모습이 어떤지 알고 있죠. 여러분도 본인 모습을 보고 있을 겁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싶다면 마치 국가의 대통령처럼 옷을 입으세요. 국가의 대통령처럼, 총리처럼 옷을 입으세요. 첫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옷차림으로 저한테 왔다면 전 화장실 휴지 한 장도 줄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입고 있는 옷은 창피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 인상은 바로 당신이 입을 열 때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더듬거리고 중얼거리고 긴장하고. 저는 계속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손자와 자녀들에게 20년 후에 무슨 말을 하실 건가요? 가장 큰 부의 변화가 일어났던 시대에 할아버지는 뭘 하고 계셨나요? 아버지는 뭘 하고 계셨어요? 그냥 손가락만 빨고 계셨나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줄 건가요? 그냥 손가락 빨면서 멍하니 있었다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장 친한 두 명의 친구처럼 되길 원하시나요? 정말로 그래요? 아마 아니시겠죠.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처럼 됐으면 하시나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밖에 못 된 거죠?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습니까?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자격은 열심히 할 때 생기는 겁니다. 갤럽 폴에서 2016년에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지구상 인구의 87%는 자신이 하는 일을 증오합니다. 그들은 그저 시간을 죽이며 은퇴만 기다립니다.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대부분은 거울 속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단지 여러분이 너무 뚱뚱해서 말라서가 아니라 머리가 벗겨져서 흰 머리가 나서가 아니라 당신이 될 수 있었던 다른 모습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겁먹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뭘 이루어냈을까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걱정하지 않았다면 당신에게 뭐라고 하든 뭐라고 얘기하든 신경 안 썼다면 무엇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뤄낼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어냈겠죠. 훨씬 더 말입니다. 인생은 용기에 따라 팽창하기도 수축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용기를 냈던 일은 언제였나요? 빨간불에 길을 건넜던 일? 당신의 남편 혹은 누군가에 대해 뒷담화한 일? 당신이 마지막으로 용기를 낸 적은 언제인가요? 여러분 중 누군가는 아주 오랜 과거일 겁니다. 누군가는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왜냐면 당신은 안전지대에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엉덩이도 맞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거친 폭언을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지금 왜 당신이 이런 모습인지 궁금해 한다는 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공하려면 아무한테나 얻어맞으란 게 아닙니다. 다만 당신은 그런 걸로 다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은 사자입니다. 초식 동물들이 지나가는 것을, 즉 모든 기회가 지나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기 앉아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죠. 아마도 다음 먹잇감, 이젠 지쳤어. 그리고 나 같은 누군가가 뛰쳐나오죠. 그냥 뛰어들어 먹이를 덮치고는 먹어버리죠. 당신들 중 저기 용기 있는 사자는 누구입니까? 한번 두려움이 없게 되면 삶의 한계는 사라집니다. 저와 영상을 보는 여러분과의 다른 점은 저는 어떠한 것도 겁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심리적, 당신이 원하는 어떤 강력한 형용사나 부사를 쓰더라도 저는 겁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루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씁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합니다. 우리는 장황한 소리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고 하죠. 헛소리입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이유를 장황하게 말할 수 있는데 현재 당신이 있는 곳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냥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신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죠. 대출이 있고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어서요. 저는 그런 상황이라도 계속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 당신이 15년 전에 했더라면, 10년 전에 했더라면, 5년 전에 했더라면, 아니 6개월 전에 했었더라면 지금 당신은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이가 어떻든 간에 그냥 밖으로 나가 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쉬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삶을 여행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쉬운 여행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프지만 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현실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망쳤다는 것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 당신이 엄청난 부를 이루고 싶다면, 만약 그 지역에서 대충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렇게 사줘도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놈의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이 전부가 아니지만 돈이 행복을 사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행복을 어디서 파는지 모르는 것이죠. 당신은 돈을 벌어서 세상을 구할 수 있어요. 돈을 벌어 브라질의 숲을 구할 수 있죠. 돈을 벌어 지구 온난화에서 세상을 구하세요. 제 말은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돈이 없다면 단 하나도 구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동전 몇 푼이라도 벌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열정을 가지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열정이 대부분의 잡념들을 제거하기 때문이에요. 두 개의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하나는 당신의 목표를 적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요. 개인적인 목표와 사업적인 목표 모두요. 다른 리스트에는 일주일 동안 당신이 만난 사람을 적어보세요. 이메일과 트윗도 포함해서 누구와 이야기하고 누굴 만났는지, 그리고 다른 종이에 적힌 당신의 목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면 어떨 것 같나요? 아무것도요. 사람, 짐승, 파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두렵다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당신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두려움이 없어지면 인생의 한계가 없어집니다.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앤드류 카네기, 헨리 포드, 록펠러, 스티브 잡스, 이들 모두는 터프했습니다. 우리는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지지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방아쇠를 당기는 일입니다. 행동하세요. 책을 읽고 팟캐스트를 듣는 건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미루기의 다른 형태일 뿐이에요.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주요 차이점은 비범함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매긴 가장 높은 기대치를 절대로 넘지 못할 겁니다.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절대로 천만장자가 되지 못합니다. 천만을 벌고 싶은 사람들도 억만장자가 되지 못해요. 왜냐면 심리적으로 잠재의식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거든요. 잠재의식은 속도를 늦추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이라는 숫자를 목표로 할 때 70, 80, 90, 그리고 9,900만이 되면 당신은 그만둡니다. 물론 우연히 1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겠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제가 한 말이나 말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신과 연관된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트윗에 이런 말을 말했습니다. 당신은 계속 고통받을 것입니다. 자신이 한 모든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말이죠. 진정한 힘은 앉아서 논리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힘은 통제입니다. 진정한 힘은 통제예요. 숨을 쉬고 지나가게 두세요. 옛날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막대기와 돌은 뼈를 부러뜨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내뱉는 말은 절대 해칠 수 없다. 사람들은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이 겁쟁이라고 느껴지면 이렇게 말하세요. 뭐가 문제야? 겁쟁아, 정신 차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냥 나가서 하는 거죠. 20년, 30년 전에 이런 습관을 들이지 않았다면 70살에는 절대 이런 행동을 못할 겁니다. 좋은 습관은 얻기 힘들어요. 하지만 더 얻기 힘든 것은 당신의 곁에 둘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배자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로 판단된다 라고요.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스스로 결정하거나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신을 어떻게 판단하죠? 사람들은 또래 집단을 선택하는데 충분히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래가 가진 좋은 습관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주변 사람들이 기본값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좋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은 시간 관리입니다. 이건 나토의 젊은 장교로 있을 때 사용하던 기록 시스템인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루 목표는 무엇인지, 어제는 뭘 했는지 묻는 겁니다. 그리고 힘든 것은 그 다음 주에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말할 때 그 성취한 것이 일주일 동안 설정한 목표와 관련이 없다면 성취가 끊어진 것입니다. 월요일에 할 거라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하지 않고 월요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는 이걸 과속 방지턱이라고 부르는데요.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그 일을 계속한다면 더 이상 제게는 과속 방지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공이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재된 아이들이 가끔 있긴 하죠. 타이거 우즈는 3살 꼬마였을 때 TV에서 골프공을 어떻게 치는지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성공을 내재시키려고 뭘 했었나요? 아버지는 제가 자랄 때 목표가 단 하나였습니다. 이성을 판단할 나이까지 살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저를 자신과는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고 인생을 바쳤죠. 여러분의 자신과 부모님,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온 마음을 다해 믿는 것에 한계에 도전합니다. 당신은 이뤄낼 운명입니다. 저는 믿어요. 제가 말하는 유일하게 종교적인 이야기인데요. 누가 우리를 여기에 데려왔던 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되려고 온 것이지 일부분이 되려고 온 게 아닙니다.